더블당 좌파의 미국, 사랑과 집토끼 외면하는 국민힘당의 중도몰이, 그리고 조갑재 기자의 나훈아 띄우기가 하나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직전과 직후의 서울 강북의 어른들은 누구나 하는 이야기가 있다. 정치자리 싸움이란 이야기다. 유재석이 조크든요란 말과 배꼽티 유행도 젊은 여성 사이에 부활시키는데 정말로 과거의 핵심을 못 보고 있다. 한국인들만 다 안다. 공맹은 그 자체로 중국 문명에서 귀족 종교였다. 서구의 부르주아 계급에 대응되는 중국 문명의 지배 계급이 있는데 이는 사대부로 불렸다. 사대부의 종교가 공맹 등의 중국 문명 종교였다. 관직은 그 자체로 그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자 곧 직계 비속의 영광이다. 동성촌 마을의 영광이자 그 지역 연고자의 영광이다. 동시에 권력자의 부패 경제와 고물을 얻으려는 이들로 연결된다. 이들을 만족시키려면 귀족은 반드시 부패해야 했다. 청렴한 귀족은 인기가 없다. 청렴한 귀족은 권력을 잃은 듣보잡의 변명이라 보는 시각도 많다. 박근혜 불법 탄핵, 4.15 부정선거, 증거인멸 등을 아우르는 단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관직 부패 문제다. 이 무렵에 민주정의당 쪽에 몰린 먹물과 민주당 먹물이 거대한 논쟁을 했다. 중국 문명에는 법치가 남아있지 않다. 귀족의 삶과 연결된 습속으로 이어버리면 귀족이 맨 꼭대기에 있다. 어떻게 법치가 남아나겠는가? 이런 논쟁은 장기간 이어졌는데 90년대 초중반에 조갑재 기자가 일본의 예를 들어서 반론했다. 이게 상당히 먹혔다. 그러나 조갑재 기자의 일본 시각의 한계가 치명적이다. 일본 유학사와 조선 유학사의 차이를 조갑재 씨는 일도 모른다. 또 일본적 정치에서 자민당의 부패를 뭐라 안 하지만 일자민당 정권의 부패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서구의 국제 규모급 부자들은 대부분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의 소유자다. 금융장치를 통하여 부를 확장하는 이들이다. 세계화 경제는 이러한 국제 규모급 부자들의 파워 경연장이 됐다. 이는 동시에 서구 사회의 부패 문제와 연결된다. 아시아는 원래 부패했고 서구 사회는 퇴락했다. 미국 정계에서 트럼프 바이든 논쟁의 이면에는 이런 측면이 깔려있다. 어렸을 때 공산주의는 다 빼앗는다는 의미였다. 어렸을 때 반공교육의 핵심에는 박헌영의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시대를 겪는 일반인들의 당혹이 있었다고 본다. 사실은 약탈 경제로서 귀족이 민을 진압하는 어디에나 막스 베버는 사회경제사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있다고 본다. 맹자는 그런 의미로 공산주의의 원형일 수 있다. 트럼프는 중공의 약탈 경제에 반대했다. 홍콩 시민은 중공의 약탈 경제를 반대하길 바랬다. 약탈 경제는 고대나 중세의 중국 문명을 희구하면 바로 나타난다. 모든 사회적 부는 권력을 쥔 특정한 시족에 독점되길 원한다. 그러나 한국의 증권가는 시장 윤리보다는 국제시장 경제의 부패와 맞물려 있었다. 한국의 좌파들은 국제사회의 부패 귀족들을 들러엎고 한국의 국가계약을 해지하려 한다. 그렇게 되면 호남 천도 교인들이 세우려 하다가 미국에 봉쇄당한 인민공화국만 남는다. 이러한 과거사 되살리는 문제는 역시 중국 고대 문명이 종족전쟁과 약탈 경제가 긴밀히 이어진 것과 연결된다. 전두환의 통치자금 4천억 원은 이 세상 부패의 총결집인 줄 알았다. 한 명만 부패하고 나머지는 깨끗했다. 이제는 한 명도 깨끗하지 않은 분위기다. 국민힘당은 친노에서 친박, 그리고 친문을 오가는 귀족 라인들의 이익을 중시한다. 무늬만 다원주의고 이면에서는 하나의 귀족 마피아로 약탈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 규제 3법은 언제? 나 중국 문명 대동신앙을 깔고 간다. 문치매의 평화 경제는 북한의 월북자 가족이 많은 호남 천도교 귀족의 약탈 경제의 달성이다. 약탈 경제이자 부패 경제에서 반대쪽은 그들 세력이 침입해서 아주 잘게 분해해버린다. 돌이켜보면 운동권 출신의 우파에 온 인사들의 반복된 행위가 뭐였나 묻고 싶다. 조갑재 씨의 나훈아 띄우기는 여기에서 민주화 부패로 끝났. 다는 인식을 종결시키는 도교적 활락 세계로 가버리게 한다. 모든 비판을 종식시켜버린다. 이는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조선 왕조 시대의 노비들에게 저항 정신을 종식시키는 통치학으로 설명한다. 세계화로서 갑자기 괴상한 친한이 되는 외국 인사들이 과연 무엇이었나? 한국의 세금을 맛보려는 정치 건달이 아닌가?
한국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세계화가 초래한 전 세계의 부패 경제 수출뿐만 아니라 준공식 부패 경제까지 수입하고 있다. 그런 전제로 세금 빨대를 꽂는다. 군사 독재는 세계의 제3세계의 저임금 생산 체제와 맞물려 있다. 좌파 독재는 세계화 시대의 부패 경제와 맞물려 있다. 더불당은 정치는 반미인데 미국을 사랑하며 미국의 재산이 널려 있다. 이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인 것이다. 국민힘당이 집토끼 외면하고 더불당의 줄선 정치인이 돌아서길 기다리며 받아주기 쉬운 스탠스를 취한다. 이것도 결국 양당의 줄타기 하는 부패 관료가 갑이 되고 국민이 을이 되는 문제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문제를 바로 보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값싼 감정 배변으로 되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조갑제 기자가 출동한 것이다. 19세기 조선 왕조 역사에서 재정이 문란하다. 못해 아예 없는 지경의 문침의 재정을 보면서 결국은 한국이 서구 문명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제2의 IMF를 맞는 게 불가피하지 싶어진다. 세계화 체제는 부패 체제다. 지난 선거는 선거 조작뿐만 아니라 미국의 리버럴들이 문침의 체제를 호위부대하는 문제 때문에 망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 자금으로 흑인 폭동이 나오기도 했지만 한국의 재정이 문란한 좌파 정부 자금도 모르긴 모르되 미국에 꽤 흘렀지 싶은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국경이 생기면 국민소득이 낮아진다. 그런 협박에 세계화에 대한 반성적 사고도 한국인은 못해왔다. 과연 국경을 초월하여 한국에서 우리말 쓰는 외국인들이 과연 잘 알고 그러는가? 한국의 국가 운명이 글로벌 슈퍼 갑부들의 선택지에 맡겨지고 한국 국민은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이런 식의 세계화를 문침해가 더 이상 악용하지 못하게 한국 정치의 문법에 근본적인 의문이 필요할 때다. 사대부 부패 경제로 문침해가 약탈 경제를 벌여도 서구 사람들이 자기들을 돈 벌어주면 괜찮다고 할 수도 있다. 미국은 홍콩에 윤리적으로 개입했지만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어쩡쩡했다. 사대부 부패 경제가 작동하기 좋은 터전은 매스미디어의 신종교가 표준으로 깔리는 것이다. 객관적인 어법은 하나도 없이 수도 없는 뱃사공을 부패 경제에 탑승시키는 게 신종교어법이다. 관직을 독점한 특정한 귀족 마피아의 폭주와 민생의 파탄은 결국은 문화 양식에서 근본적인 회의를 일으키는 일만 사회를 바꾼다. 문침해가 실정을 많이 해도 문침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민힘당, 기득권 관료 사회니까 국민힘은 공격을 공격답게 못해서 지지를 못 얻는다. 이 사회는 자산 버블이 확 꺼지는 제2 IMF가 불가피할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